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날마다 16,000여 톤의 지하수를 사실상 무상으로 끌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일만 산단 인근 주민들이 방류수 수질 문제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실제로 일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날마다 16,000여 톤의 지하수를 사실상 무상으로 끌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포항시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인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993년쯤부터 지하수를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제철소 부지내부 지하수 관정에서 하루 양수 능력 16,700톤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정 취수량만 609만여 톤, 포항시 전체 공업 용수의 85%이자 일반 주민 9만 명이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포스코의 지하수 하루 최대 양수 능력 규모는 1일 9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사용하는 물을 공짜로 언제든 뽑아 올려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하수 사용량은 수백여 톤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포항시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민 의원은 포스코가 5년마다 연장하는 포항시 지하수 이용 허가서에 생활용수 서류가 잘못 제출됐고 지하수 집소유역 범위도 지나치게 크게 설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지하수 이용 계획량이 한 개 양수량의 90% 이상으로 설정돼 주의가 필요하고 저유 탱크가 묻혀 있어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하천이 건천이 돼버리거나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되고 해수가 유입되고 또 기름이나 각종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등의 우려가 많습니다. 기준 없는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면서 포스코는 포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톤당 20원, 한 해 1억여 원만 내고 지하수 수백여 톤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면 포스코는 매년 5억 1천여만 원, 지금의 4배가량을 포항시에 더 내야 합니다. 포스코는 연간 약 5억 1,800만 원 규모의 지하수 이용료 혜택과 하수 재용수 공업용수 공급단가 기준으로 연간 29억 5,600만 원 규모의 공업용수 대체 비용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스코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하수 취수 행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부과금도 모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수자원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담금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주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어제 숨진 환자 한 명이 사망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된 이후에 엿새간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모두 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요양병원 3병동을 코호트 격리한 상태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2병동 86명은 인근 시설로 분산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잔치와 결혼식 등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인원수 제한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됩니다. 이 밖에 식당과 카페, 편의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 인근 바닷가에서 정체불명의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환경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포항시도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거품이 포항 죽천리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이 하얀 거품과 뿌연물은
바다 수평선을 향해 수십 미터까지 번져나가 하얀 띠를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 한가운데 하얀 거품과 뿌연물이 고여있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과 낚시객은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 숨쉬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하수구에서 나온 냄새가 달라요. 화공약품 냄새.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문을 닫는 적이 있거든요. 막 화학 냄새 같은 게 확 나더라고요. 인근에서 해수를 끌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어가는 올해 물고기 1.4톤이 집단 폐사해 2,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가 여기 이날 죽었지. 그 다음날 또 당을 알아봤는데 이날 또 죽지. 영일만 제1산업단지에서 처리된 폐수가 이 하수구를 지나 바다로 유입됩니다. 주민들은 2017년 이후 영일만 제1산단에 철과 금속을 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 생산업체 등이 집단으로 들어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들이 자꾸 입주를 하면서부터 이게 요즘 들어 계속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악취가.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포항시는 올해 2차례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 하얀 거품을 분석한 결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부유물질은 235.3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치의 23배에 달했습니다. 뿌연물에서는 카드뮴 성분도 0.008 검출됐는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치 0.005를 초과했습니다. 아주 염려를 많이 하는 중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폐사한 물고기를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또 가둠이 얼마 들어있니 그런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포항시는 이 오폐수를 3개월간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의 출처가 어딘지 분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치는 초과됐지만은 이게 잠재 특이 아까 산성토에서 나온 그 토양에서 용출된 성분인지 안 그러면은 그 오수에서 자체적으로 오폐수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건지는. 공단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처리수로 악취와 어업인 피해는 물론 바다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산업단지 폐수가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외국인 확진자로 그제 입국한 뒤에 어제 포항에서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16살과 17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2살부터 15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저녁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살과 17살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한편 오후 8시부터 12살부터 15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6살과 17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지난 5일 시작돼 현재 51.7%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미등록 외국인 6,000명 가운데 97.4%인 5,842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미등록 외국인은 전체의 55.1%인 3,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늘자 미등록 외국인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해 원스톱 접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 시장은 생애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려워서 로또라고 불리는데 투기 일당은 2년 동안 무려 900차례 넘게 청약을 넣어서 47번이나 당첨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분양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40대 투기 피의자 2명은 불법으로 산 청약 통장 수십 개를 청약 접수해 3건이 당첨되자 분양권을 전매해 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에서 분양 아파트 29곳에 914차례에 걸쳐 청약을 신청해 47번 당첨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 수익 금액은 8억 원이나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지인들에게 접근해 불법으로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고 매매와 매도 권한을 양도한다는 각서도 쓰게 했습니다. 이후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당첨되면 분양권 등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의 절반을 챙겼습니다. 불입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불입금을 대납하고 그래서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지는.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이익 8억여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90여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견하고 추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포항 영일대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불빛축제는 드론 불꽃쇼와 레이저쇼 등이 대면 행사로 열리고 비대면 행사로는 가상공간을 구현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이전과 같은 축제는 어렵지만 대규모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의 사체가 포항 월포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바다 거북은 몸 길이 약 75cm, 둘레 약 92cm의 크기로 포항해경은 사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연구 목적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내일은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오르는 반면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의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9.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하늘은 푸르게 맑았는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10에서 많게는 30mm, 울진은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17도, 울진 18도, 포항과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남부 해상에서는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반짝 기온이 조금 올랐다가 수요일 다시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로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시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아침 10시 20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에서 튄 불씨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외벽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포항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는 22일 저녁 6시 가을 빛춤 축제와 포항 관현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제33회 포항 전국 사진 공모전 전시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포항 아트센터에서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연극 강태구가 무료로 상연됩니다. 대구 2개 구와 경북 16개 시, 군 등 전국 89개 지역이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는 서구와 남구, 경북은 고령, 군위, 성주, 청도 등 11개 군과 안동, 상주, 영천 등 5개 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은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과 함께 가장 많이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흑자 폐업과 해고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한국 게이츠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8시부터 대구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가 대구시청 앞에서 5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사측이 공장 부지 매각을 완료하고 청산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